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 수학 19번부터 22번까지 공통부분 주관식 주요 문항을 풀어볼 거야. 일단 19번 문제를 보면 y는 사인의 4분의 파이 x가 나와 있어. 얘를 딱 보면 우리 주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주기는 4분의 파이분의 1분의 2파이다. 번분수 정리해주면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에서부터 16까지 정의역을 갖기 때문에 요 함수가 두 사이클 그려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래 조건을 보면 f의 2 플러스 x 그리고 f의 2 마이너스 x를 곱했을 때 4분의 1보다 작다. 얘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그 다음에 얘는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이 함수 그대로 놓고 얘들을 함수값으로 보고 직접 fx를 이용해 볼게. 일단 fx의 그래프는 그려줘야겠지. 여기에 0, y좌표 1, 마이너스 1, 여기에 8, 16. 자,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사인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 이렇게 일단 fx를 두 사이클 그려 놓고 이제 f의 2 플러스 x와 f의 2 마이너스 x의 의미를 살펴볼게. 얘들은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x만큼 이동했을 때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여기에 4를 적어두자. 그러면 여기 이 파란 선이 되는 자리가 x는 2가 되겠네. 이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과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어떻다? 지금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이 사인 함수는 x는 2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으니까. 사인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f의 2 플러스 x라는 값과 f의 2 마이너스 x라는 값은 결국 똑같은 값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f의 2 플러스 x를 a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f의 2 마이너스 x도 역시 a야. 그럼 a 곱하기 a네? a 곱하기 a, 즉 a의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이고, 이 2차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a가 2분의 1 사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이 a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y의 범위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y의 범위가 2분의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의 함수값을 찾는 건데, 이때 이 x값이 자연수여야 해.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6까지라고 했거든? 근데 이 a라고 하는 애, 이 왼쪽 걸 기준으로 볼게. 얘는 2에서부터 x만큼 더한 거야. 그 말은 이 x가 16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x는 18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이 오른쪽에 조금 더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자리가 18까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로 칠해보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까지 a의 범위, 즉 이 함수값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되는 범위를 찾아 놓은 거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들만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에 12 하나 더 써둘게. 자, 확실하게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일단 4, 8, 12, 16 요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2와 4 사이에 있는 3이 과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역시 8 주변에 있는 7과 9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요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에 3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이 3에 대한 함수값, 즉 F3은 지금 뭐 그림상으로는 요 정도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눈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보다 분명히 위쪽으로 왔어. 근데 얘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더 체크 한번 해보자면, 자, 이 F3의 값은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 F1 값과
똑같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결국에 f의 1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 함수가 sin 4분의 파이 x였어. 그러니까 얘는 sin의 4분의 파이 x값이 1이지. 그러니까 얘의 값이 2분의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높이가 2분의 루트 2구나. 그럼 얘는 지금 분명히 2분의 1보다는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3일 때는 요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구나.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 그러면 3일 때 요 안에 안 들어간다면 5일 때도 역시 이 빨간 선의 아래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니겠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4와 8과 12와 16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자리야. 여기에서 x가 4, 8, 12, 16이라고 하면 안 되고 4와 8과 12와 16은 2 플러스 x의 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 2 플러스 x의 값이 4, 그리고 2 플러스 x의 값이 8, 2 플러스 x의 값이 12, 2 플러스 x의 값이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의 값들을 쭉 써보면 x의 값은 2, 6, 10, 14 이렇게 나와서 얘들을 다 더해보면 모든 자연수 x의 값들의 합은 32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함수 값들의 곱이 4분의 1보다 작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그래프를 먼저 잘 그려주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fx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로 나와 있네. 그러면 얘가 극대극소를 다 갖는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감소만 하는 모양이거나 아니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경우까지 총 3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밑에 문제를 더 읽어보면 y는 fx 위의 점 0,0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가 당연히 0,0을 지나겠지.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한대. 일단 3차 함수의 개형을 이렇게 극대극소를 다 갖는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여기 어딘가에 0,0이 있어. 그리고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한대. 여기가 a라는 소리겠지. 여기에 점 a라고 표시를 해두자. 그 다음에 fx 위에 점 a에서의 접선, 여기서 또 접선을 그으라는 얘기네. 여기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 그러면 a에서 또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0,0이 있기 때문에 x축은 이 0,0을 지나는 선이 되겠지.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가 뭐다? b다.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래.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보는 순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그래서 각 AOB가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OA 곱하기 AB의 값이야. 그럼 결국 우리는 A와 B의 좌표를 구하면은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활용해 보자.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F'의 0의 값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을 해서 F'X를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돼. 근데 얘는 0,0에서의 접선이니까 X자리에 0을 넣어주면 F'M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0,0 지나니까 Y절편이 0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얘와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의 형태. Y절편은 아직 모르니까 일단 임의로 B로 두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점 A의 좌표를 잡아보도록 하자. 이 점 A는 Y는 2X와 Fx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연립해주면은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는 2x다 이렇게 놓아주면 2x 사라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x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에서 접하고 a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 여기 위에 한 점이니까 2a가 되는구나. 그럼 이 직선도 a, 2a를 지나니까 여기 b라고 쓰는 대신에 여기 살짝 수정해 볼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이 직선의 x절편이 지금 b가 되는 거니까 y자리에 0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y자리에 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2a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 왼쪽으로 넘겨주면 2분의 1x는 2분의 1a 플러스 2a는 2분의 4a라고 써줄게. 2분의 4a. 그럼 여기에서 x는 결국 5a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b의 좌표가 5a, 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거의 다 됐네. 이 a와 b의 좌표를 우리는 소문자 a에 대한 걸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항상 이 그림 안에 답이 있어.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의 접점이 A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F'의 A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얘를 이용하면 우리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F'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2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a의 제곱의 값이 2분의 5고 a의 값은 루트 2분의 5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OA와 AB의 곱을 구해버리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쓸 수 있는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달문 배울 때 소자 공식이라고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 문제가 마침 이 소자 공식을 써먹을 수 있게 나왔어. 5a 곱하기 ab는 얘 곱하기 얘다. 자 밑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이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그어줬어. 이때 이 직각삼각형과 요 안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들은 모두 닮음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소자 공식이야. 그럼 우리에게 물어본 건 얘 곱하기 얘니까 우리는 얘 곱하기 얘를 계산해주면 끝내버릴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 좌표가 a, 2a였단 말이야. 여기가 0, 0이고 이쪽 꼭지점은 5a, 0이었어. 그럼 이 길이는 우리 바로 2a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쪽의 길이는 5a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결국에 2a와 5a의 곱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10a의 제곱인데 a의 제곱값이 2분의 5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10 곱하기 2분의 5다.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5, 25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5a 곱하기 5b의 값이구나. 이렇게도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21번 문제.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 이상인 부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fx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6인 사이에서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6 이상인 부분에서는 로그 함수인데 a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고 밑이 4니까 얘는 증가하는 상태의 로그 함수겠구나. 근데 a의 값에 따라서 얘가 요런 식으로 갈지 요런 식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겠네. 이 아랫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해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 x축 y축 그려놓고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정의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0과 6을 x절편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아래쪽으로 좀 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x는 마이너스 1과 만나겠지.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x는 3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 로그 함수를 보도록 하자. 얘가 6 이상에서 정의됐으니까 x에다가 6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진수가 1이 됐네? 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가 6일 때의 함수값이 0이겠구나. 그래서 얘가 여기 6,0을 딱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로그 함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얘가 물론 a 값에 따라서 이 모양일지 더 아래로 갈지 더 위로 갈지는 달라지는 거야.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관찰을 하자. 일단 t가 0 이상인 실수 t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의 f의 최대값인데 얘 구간의 간격을 보니까 지금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간격이 2야. 이 2인 간격 안에서 이 fx의 최대값이 gt래. 그리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야. 일단 이 말이 복잡하니까 t가 0부터 시작이니까 t에 0부터 한번 넣어서 관찰을 해보자. 그럼 t가 0이면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지. 자, 여기에 이쯤에 x는 1인 선을 하나 그어보고 마이너스 1을 조금만 이쪽으로 옮겨줄게. 요 안에서의 fx의 최대값이 g0인 거야. 그럼 여기에 바로 g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지금 요 안에서의 최대값이 f1이거든? g의 0값이 f의 1인 거야. 그러니까 0일 때는 이 f1과 같은 높이의 gt의 함수값이 잡히는 거지. 근데 f1 값 계산해보면 여기다 넣어보면 딱 5거든 지금.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1일 때 5라면 이렇게 3에서 2칸 오른쪽으로 간 5에서도 역시 같은 높이인 5를 갖게 되겠지.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 2일 때와 4일 때도 같은 높이를 갖게 되겠지.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t자리에 1 한번 넣어볼까? 여기에 1 넣어보면 구간이 0에서부터 2까지네. 그럼 우리는 이 0에서부터 2까지 요 안에서의 최대값이 뭐다? G1이 되는 것이다. G1은 여기에 찍히겠네. 여기에 와서 G1이 찍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이 모양이 똑같이 이어지겠지. 그럼 우리 이제 G2를 살펴보면 1과 3 사이에서의 최대값 이 자리가 G2가 되겠지. 그래서 요 높이가 G2가 되고 여기서 이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왼쪽에 그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3일 때는 어떨까? 1과 4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g가 되는 거니까 요 높이를 그대로 갖겠지. 근데 2와 3 사이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간이 그려진다면 요 안에서 최대값은 역시 꼭지점이니까 얘가 일자인 상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어디까지? 4까지. G4일 때도 3과 5 사이의 최대값이 G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G4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 꼭지점과 접하게 그려지겠네. 그럼 이제 G5일 때를 따져보면 얘는 4와 6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갖는 애니까 이 자리겠지. 얘가 이렇게 와서 이 점에 G5가 찍히겠네. 그래서 G5는 여기에 찍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려오고 자 이제 G6일 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지. 왜?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7까지도 한번 그어보도록 하자. G6일 때는 얘와 얘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찍힐 텐데 이 점 혹은 이 점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의 높이에 따라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결정이 될 거야. 만약에 지금 이 상태의 그림에서는 얘가 5보다 약간 높아 보이긴 하거든. 지금 확대를 좀 해볼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 높이가 이제 5라고 하자. 아까 5일 때 높이 5라고 했었지? 자, 만약에 그림이 지금처럼 나와 있다면 G6에서의 함수값은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게 될 거야. 이쯤 찍힌다는 얘기지. 그러면 G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네. 근데 만약에 이 로그 함수가 얘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떨까?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함수값이 그때는 5가 되겠지. 얘가 5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야. 얘가 5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이때는 6에서부터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고 얘를 우리가 6 플러스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 6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구간도 5에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고 이쪽도 7에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5 플러스에서부터 7 플러스까지가 되는 건데 얘가 5보다 낮아 버리면 이 GT는 5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구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GT의 최소값이 5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6에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최소한의 높이 5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7,5를 지나는 것보다는 더 위쪽으로 가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지. 얘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F7의 값이 5 이상이다. 그럼 그 다음은 어차피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6 이후의 값은 항상 5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넣어줄게. F7은 A 로그의 4에 7 대입하면은 7에서 5 빼니까 2가 되겠네. 얘가 5 이상이다.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는 5 이상이고 A의 값은 10 이상이니까 양수 A의 최소값은 10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 마지막 계산은 되게 간단했지. 근데 이 그림을 파악을 하고 지금 물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이 문제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참고로 A가 10일 때 GT의 그래프를 정리 한번 해보면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6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부분은 요 2차 함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을 넘어서부터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얘는 여기 로그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 논란의 22번 문제. 킬러냐 킬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냥 아무 말 않고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문항이야. 기존에 나오던 문제의 스타일과 비슷하지.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잡고 그 식을 통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 크게 보면 이런 건데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이때 요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일단 이 아랫부분을 먼저 보자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가 일단 이 3차 함수의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 값을 갖고 그 사이에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는 함수겠구나. 이렇게 개형 정도는 잡아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f의 k-1과 f의 k 플러스 1의 곱이 음수가 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를 부정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려운데 얘를 좀 긍정문으로 바꿔보자면 이렇지 않을까? k가 정수일 때 f의 k-1과 f의 k 플러스 1의 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좀 바꿔놓으면 문제를 해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그러면 f의 k-1의 의미는 k가 정수일 때 k-1도 정수겠지. 그럼 k 플러스 1도 정수일 테고 k-1과 k 플러스 1은 간격이 이만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격이 이만큼 되는 x값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0 이상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의 함수값과 이 자리에서의 함수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부호가 똑같겠구나. 요렇게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 결국에 이 3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겠구나. 왜냐면 x축의 위쪽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일 테고 x축의 아래쪽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일 테니까. 그러면 어떤 모양에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지 아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관찰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k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k-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고 k 플러스 1의 함수값은 양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점이 정확하게 정수점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k라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가 k 플러스 1,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은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면요. 그럼 이쪽에 k 마이너스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K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인데 역시 K-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니까 결국 얘의 의미는 K가 임의의 정수니까 이 간격일 때는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그림은 어차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그림을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정수일 때 함수값이 0 이상이다 이거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 한번 잡아보자면은 얘가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딱 정수야, 이 자리도 딱 정수야.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떨까? 그러면 K 플러스 2는 이쪽에 있을 것이고 K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겠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K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야. K 플러스 1의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을 곱하면 0이 되기는 하네. 그리고 K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K 플러스 2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K에서의 함수값과 K 플러스 2의 함수값을 곱하면은 양수가 되네. 그러면 일단 이런 그림은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얘들을 한번 따져보자. 지금 얘가 정수고 얘가 간격이 1만큼 차이 나는 정수거든? 그러면 지금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기울기가 음수인 영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자리가 뭐 4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럼 문제가 생겨. 얘와 얘 사이에 정수인 0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근데 이 간격이 1이거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0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그림은 박스 안의 조건은 만족시킬 수가 있지만 이 조건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모순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X축과의 교점이 3개인 케이스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런 자리를 정수라고 생각을 해볼까? 여기를 K 플러스 1, 여기를 K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도 기울기가 음수고 4분의 1에서도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요 부분에서 기울기가 다 음수인 거지.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0, 하나.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의 정수가 0 하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0일 때는 어떨까? 그럼 얘는 이제 1이 되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야. 그럼 2일 때의 함수값을 따져봐야 되겠지. 그럼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인데 어차피 0과 양수를 곱하면 0이니까 문제 조건 만족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1과 1일 때도 괜찮고 0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보더라도 역시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이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3까지의 함수값을 따져보더라도 괜찮네. 근데 마이너스 2와 이쪽에 마이너스 4를 따져봐도 얘 함수값 음수,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도 음수야. 그러니까 얘와 얘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괜찮지. 일단 요런 그림은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켰어. 그러면은 얘가 정말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이쪽에 나온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지 계산을 통해서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fx의 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기 때문에 x에 x-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얘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보면 되겠지. f'의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은 16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3이 나와서 안타깝게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어. 거의 가까이 온 것 같긴 한데 이 그림이 답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얘가 좀 가깝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변형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그림은 3개 다 정수점을 x절편으로 갖는 상태였는데 이 중에서 뭐 2개만 x절편으로 갖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뭐 마이너스 1이 일단 여기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얘와 얘를 관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간격일 때 어차피 얘가 하나가 0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0과 마이너스 1을 관찰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근데 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치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인데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떨까? 그럼 이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 쳤을 때 0과 마이너스 2 문제 없지? 얘 함수값이 0이니까 얘 함수값 음수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음수인데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도 음수겠네. 얘하고 얘의 부호가 똑같네? 얘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오른쪽은 아까 위에 그림에서 되는 건 다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어. 근데 얘가 된다면 다른 그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런 그림. 얘는 지금 오른쪽 두 개가 정수값을 갖고 얘는 지금 왼쪽 두 개가 정수값을 갖고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이 x절편 하나를 편의상 알파라고 둘게.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작성할 수 있어. fx는 x의 x-1에 x-알파 이렇게 작성해 놓고 fx 정리하고 f'x 구한 다음에 f'-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하는 알파 값을 구한다면 우리는 얘가 답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 얘는 지금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어. 요 값을 만족시키는 알파 값이 나오고 f'의 4분의 1 값 역시 음수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답이 나올 수 있지. 얘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지 뭐. 일단 fx 전개해보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x다. 얘 미분하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 x 플러스 알파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자. f' 마이너스 4분의 1은 16분의 3.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랑 먼저 곱해주면은 플러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고 플러스 얘는 그냥 알파. 얘가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여기에서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얘를 정리해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양변에 16 곱하자. 그러면 3 플러스 여기에 8 곱해지는 거니까 8알파 플러스 8 여기에다 16 곱해서 16알파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고 두 개 계산하면 24알파 그리고 이거 두 개 11 넘어가서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그럼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4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8분의 5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네. 근데 아까 이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고 했어. 문제의 조건 만족할 수 있겠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까? 사실 이것까지 뭐 확인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겠지만 f' 4분의 1을 계산해보면 여기다가 4분의 1 넣어주면 16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1 더하면 8분의 3이겠지.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x자리에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지금 얘하고 약분해주면 1, 2 이렇게 돼. 그랬더니 16분의 3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6분의 3이야. 그럼 얘가 없어지네. 마이너스 8분의 5만 남았으니까 얘가 음수 조건 만족시켰네. 얘는 문제에 나온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이야. 그럼 이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구하라는 f8까지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f의 x는 x의 x-1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x 플러스 8분의 5가 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f8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다 이렇게 되고 이 8을 이 괄호하고 먼저 곱해버리자. 그러면 64 플러스 8 약분돼서 5 곱하기 7 해서 얘가 69 곱하기 7 최종적으로 483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케이스를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베타라고 놓고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식을 작성하고 베타를 구해보면은 이 베타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인
값으로 나오지 않게 돼.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는 거를 또 계산을 하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시험 때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데 뭘 먼저 계산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답을 구하는 시간의 차이가 좀 생기긴 할 거야.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가지 후보가 나오고 여기에서 조건에 딱 맞는 문제를 찾을 때는 항상 이런 식이긴 했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우리가 이런 그래프들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직관적으로 알기는 힘들어.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을 놓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가보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추측한 거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의 조건을 맞는 그래프를 찾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할 거야.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